프랑스어와 영어, 그리고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 퀘벡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천만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 5분에 담아낸다? 와,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 그 야심찬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유럽인들이 이 땅에 도착하기 아주 훨씬 이전에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 첫 번째 주인들은 누구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죠. 저 거대한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고 하나의 대륙이었던 판게아가 갈라지고요. 그런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 약 3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이 대륙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쯤에는 바이킹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 땅은 텅 비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곤키어족, 이로코어족, 그리고 저 북쪽의 이누이트를 포함하는 알류트어족,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의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당시 지금의 캐나다 땅에는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거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겠다는 누벨 프랑스의 야심찬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1608년입니다. 사뮤엘 드 샹플랭이라는 인물이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지금의 퀘벡시티를 세우면서부터죠. 그 뒤를 이어서 1634년에는 트로아 비에르가, 그리고 1642년에는 현재 몬트리올의 전신인 빌마리가 세워집니다. 당시 누벨 프랑스 사회는요, 크게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원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모피 무역이 그야말로 엔진 역할을 했고요. 사회 구조는 좀 독특한데 영주가 땅을 나눠주는 영조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 모든 것을 지배했던 건 단연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이 프랑스 식민지의 기계랄까요? 그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690년에 영국군이 퀘벡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당시 프롱트나크 총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 대답은 다른 게 없어. 오직 내 대포와 총구에서 나갈 뿐이다. 자, 그런데요. 18세기 중반 이렇게 광활한 누벨 프랑스에 살던 프랑스계 주민은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이 숫자가 곧 펼쳐질 엄청난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7만 명의 프랑스계 가톨릭 주민들, 그리고 바로 남쪽 해안가에는 무려 150만 명의 영국계 개신교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구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정복의 시대죠. 이때부터 퀘벡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새로운 제국 아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누벨 프랑스의 몰락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1759년 그 유명한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퀘벡이 함락되고요. 바로 다음 해에 몬트리올마저 항복하죠. 그리고 176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누벨 프랑스라는 이름은 지도 위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1830년대에 프랑스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파견된 더럼경이 보고서에 남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프랑스계 주민들을 가리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도 문학도 없는 민족이다. 이게 바로 그들을 완전히 동화시켜버리려 했던 제국의 냉혹한 시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퀘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웅크리고 있던 에너지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바로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대변혁의 시대가 열린 거죠. 퀘벡 정체성의 진정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메트르 쉐 누. 프랑스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집의 주인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사회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든 걸 지배했던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국가가 대신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처음 생기고 CGEP라는 새로운 공립대학 시스템도 만들어졌죠. 수력 발전을 국유화해서 이드로케백을 만들고 공공의료 시스템까지 도입되는 등 사회 전체가 빠르게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 방문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발코니에서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몬트리올 만세! 퀘벡 만세! 자유 퀘벡 만세! 이 한마디에 막 싹트던 퀘벡 주권 운동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퀘벡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정점은 1995년이었습니다. 퀘벡이 캐나다로부터 독립할 것인지를 묻는 두 번째 주민투표가 열렸죠. 결과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보세요. 반대 50.58%, 찬성 49.42%. 정말 아슬아슬하게 단 1%포인트 남짓한 차이로 퀘벡 사회가 둘로 갈라졌던 겁니다. 이걸 실제 표 차이로 환산하면요. 단 54,288표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죠.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투표는 끝났지만 정치적인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만든 법안 101이 통과됐고요. 심지어 1982년에는 퀘벡의 서명도 없이 캐나다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그 후에 퀘벡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해주려는 두 번의 큰 헌법 협상마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도 퀘벡의 문화는 그야말로 세계를 향해 폭발했다는 겁니다. 셀렌 디옹과 레너드 코언의 음악부터 듄과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만든 데니 빌네브 감독의 영화까지. 아,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음식, 푸틴. 퀘벡의 이런 독특한 문화적 힘이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퀘벡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 거의 하나였거든요. 캐나다에 남을 거냐, 독립할 거냐. 그런데 요즘은 그 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좌파 대 우파라는 좀 더 보편적인 이념 대결 구도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이어온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쓰이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